자, 지난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집합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명제입니다. 명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분명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한 문제. 다시 말해서 뭐가 명확하냐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훈이는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지만 나온 볼 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명확한 문장이나 식, 예를 들어 0은 정수다, 뭐 0은 자연수다,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0은 작은 수다, 이런 거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걸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는 어떤 거냐면 참 거짓을 명확하게 정했는 약속이에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라는 이유를 못 합니다. 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질이에요. 이거는 아까 정의가 약속이었다면 정리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합니다. 증명이 따라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의라고 안 하고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리는 어떤 성질이고 그게 왜 성립하는지, 피타고라스 정리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 왜 빗변의 제곱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참인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는 크게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명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0은 정수이다. 이거는 명제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했는 것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의 값에 따라서? 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질 때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 미지수를 포함한 식 이런 것들은 명제라고 안 하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조건.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x는 2의 배수이다라는 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x는 9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참이 되게 하는 게 1, 3, 9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리집합.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진리집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물결 P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물결 P. 예를 들어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P라는 조건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P 조건의 부정은 어떤 거냐 하면은 물결 P라고 해서 읽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납P 이렇게 읽어요. 납P. 수학에서 P가 아니다 이런 말로. 그럼 X가 2의 배수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납P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p 조건의 부정인 거겠죠. 그죠?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때, 그러면 나 p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쉽게 말해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4, 5까지 있어요. 이게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랬을 때 p 조건이 2의 배수이다 라고 했어요.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를 만족하는 거는 진리집합 2하고 4 두 개 있겠죠. 그죠? p 진리집합은 2하고 4가 있어요. 그러면 나 p의 진리집합 2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에요. 그럼 당연히 1, 3, 5가 나머지가 되겠죠. 요게 p의 진리집합과 나 p의 진리집합.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조건을 얘기할 때 P 또는 Q라고 얘기를 하면 P 또는 Q는 또는은 우리가 앞에서 진리집합할 때 합집합이었어요. 뭐뭐 또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P에 속하거나 또는 Q에 속한다 라고 해서 P 합집합 Q 이렇게 얘기를 해요. P 합집합 Q. 그리고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예요. 그러니까 또는의 부정이 뭐냐면은 그리고예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돼. 그리고 P 그리고 Q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을 얘기하자면 교집합이에요. P 교집합 Q. 그리고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되느냐면 not P 또는 not Q 또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P면 Q이다의 참거짓. P면 Q이다의 참거짓은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P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읽을 때 P이면 Q 이렇게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하나의 조건이고 또 요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명제를 만들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한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우리가 뭐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진리집합이 만약에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X는 2의 배수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4, 6, 8, 점점점 이런 것들이 진리집합이겠죠. 근데 4의 배수다라면 어떤 게 있겠어요? 4, 8, 12, 점점점 이런 것들이 4의 배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에요. 근데 얘가 포함이 됩니까? 2, 4, 2, 6 이런 거는 이 안에 없잖아. 그죠? 이거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걸 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인 거예요. 2의 배수라고 해서 그게 4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만약에 포함되지 않잖아.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죠? 거짓. 그 다음 발레라고 하는 것은 아까 2라는 거 여기 없었죠? 2라는 게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2가. 그죠?
그러니까 2라는 것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인 거예요. 4라는 것, 6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되도록 하는 반대가 되는 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레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레라고 하는 것은 거짓임을 보일 때 P는 만족시키지만 Q는 만족시키지 않은 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죠? 2라는 거 하나만 저기에 있어도 거짓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레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되게 하는 예를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반대가 되게 하는 예를 발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명제의 뜻, 그 다음에 조건이 뭐고 진리집합이 뭐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근데 그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은 진리집합이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고, 만약에 P이면 Q에 속하지 않는다면,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문장 중에 명제 중에서 모든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하는 거는 x값이 어떤 게 되더라도 저 p가 참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p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고, p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되어야 된단 말이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한 개만이라도 되는 게 있으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 역시 반대로 모든 뭐뭐에 대하여라는 거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나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 어떤 명제가 되겠어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다 안경을 안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안경을 쓴 학생이 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입니다. 그 다음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거의 부정은 반대로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하고 어떤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모든 뭐뭐에 대해서 뭐뭐이다의 반대는 어떤 x에 대해서는 p가 아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그게 부정입니다.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 그 다음 아까 명제에서 P 화살표 Q 이거를 어떻게 읽는다고 했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명제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명제예요. 근데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었어. 뭐뭐이면 이게 가정, Q는 결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다시 말해서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명제, 처음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합니다. 역. 거꾸로 바꿨다 해서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어 놓는 거,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이게 대우가 중요합니다. 대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가정과 결론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아까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 해봅시다. 이게 p이고 화살표 이게 q입니다.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는 어떤 거냐? 대우 명제는 잘 보세요. 부정을 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x가
2의 배수 아니면 x는 4의 배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걸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 대우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하고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x가 4의 배수이면 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됩니까? 4, 8, 12, 점점점 이런 것들이 4의 배수예요. x 2의 배수는 어떤 것들이냐면 2, 4, 6, 8, 점점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봐봐. 요것들이 요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포함돼요. 그죠? 포함되면 이 명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건 진리집합을 따지면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돼요. 그럼 이거의 여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해봐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요게 예를 들어서 Q집합이고 이게 P집합이에요. 그러면 P가 Q 안에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여집합을 생각하면 누가 더 클까요?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P집합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는 걸 뺀 나머지 부분 요게 P의 여집합이고요. Q의 여집합은 요거의 나머지 부분 요 나머지 부분들이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은 P가 Q에 포함이 됐다면 여집합은 반대로 P 여집합이 더 큰 거예요. 알았죠? P 여집합이 더 커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이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알았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에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명제의 대우와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어떻게 기호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두 줄 화살표를 써줍니다. 그럼 두 줄 화살표를 써주면 야 이게 참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잘 봐요. 이렇게 했을 때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참이라는 게 확인되고 나서는 이제부터 이거를 각각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자, 화살을 맞는 Q를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맞는 놈을 필요 조건, 화살을 쏘는 놈을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충분 조건. 알았죠? 자,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자, 화살을 맞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흘리겠죠. 화살 맞으면 피를 흘려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 알았어? 화살 맞는 놈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을 쏘는데 뭐로 쏠까요? 화살을? 총으로 쏘아요. 네. 총으로 쏘기 때문에 충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화살 맞는 놈은 필요 조건, 쏘는 놈은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만약에 진리집합이 서로 포함이 된다면 그러니까 P 진리집합하고 Q 진리집합이 서로 똑같아서 크기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집합이라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참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기호로 양쪽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고 읽을 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 세 가지를 오늘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 집합이 P 진리 집합이 Q 진리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포함되는 쪽으로 두 줄 화살표를 날릴 수가 있어요. 두 줄 화살표를 날린다는 것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이라는 뜻이고 그게 참이 될 때에 화살을 맞는 놈을 필요 조건, 화살을 쏘는 놈을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개의 진리 집합이 서로 만약에 같다, 서로가 포함된다면 P이면 Q이다도 화살 쏠 수 있고 Q이면 P이다도 화살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P도 흘리고 총도 쏜다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정우는 뽑아줄 테니까. 네. 네. 그렇군요. 학교에 왜? 쓰레기 버려. 청소를 시켜? 네. 아니 공사해갖고 벽 다 뚫었단 말이에요. 저 고등학교 갔다 왔어요. 우리 중학. 그걸 학교 가서 받았어? 학교 가 아니, 문자 주는데 학교 가서 받고 서류 받아야 된대요. 들고 오라니까 학교 있다 해갖고. 자, 저기 출력하는 거 가지고 오고 뒤에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조건 px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 p, 라지 p. 그러니까 아까 x를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px가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12의 양의 약수가 되도록 하는 게 1, 2, 3, 4도 있지 않나? 그죠? 지금 4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진리 집합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를 만족하는 x는 실수 집합에서 하나도 없겠죠. 맞죠? 그럼 p는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얘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네. 아니잖아. 저 인수분해 저렇게 안 돼요. x는 이건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요렇게 만족하는 게 x 값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틀렸어. 그죠?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하고 이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1이거든. 맞죠?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x에 어떤 거를 넣더라도 더하기 1을 하니까 항상 양수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요 값은 아무리 작아봤자 0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거는 2번하고 4번이 옳은 진리 집합이에요.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 알았죠? 2번은 x제곱 더하기 1이 0되는 실수값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허수는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중에서는 만족하는 게 없어요. 알았죠? 그게 2번 문제의 진리 집합을 얘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2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1에서부터 20까지 있는 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 중에서 3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요런 것들이 3의 배수인 거예요. 맞죠? 근데 3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3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왜 거짓이죠? 왜냐면 어떤 것들 때문에 안 돼? 이 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게 있어요. 자, 3의 배수 중에서 6. 6 같은 거는 2의 배수 되잖아. 12 같은 것도 2의 배수 되잖아. 18도 2의 배수 되잖아. 근데 안 되는 거 3, 9, 15 이런 것들은 3의 배수는 맞지만 2의 배수는 아니에요. 이러한 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발레라고 했습니다. 발레. 그러니까 처음 3의 배수라는 거는 만족하지만 2의 배수라는 거는 만족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발레라고 했고 이 발레들이 3, 9, 15예요.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7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레입니다. 발레. 알았죠? 반대가 되는 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발레. 그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되냐면 1, 2, 3,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9까지 되는 게 전체 집합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명제 중에서 거짓인 명제는 그랬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3x가 25보다 이상이다.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여기 있는 어떤 x들에 대해서 3x에 있는 게 25보다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거? x가 9 들어가면은 참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이건 어떤 x에 대해서 참이 되는 게 맞아요. 이 명제는 참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3 이하다. 요거 맞을까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돼요? 1 들어가면 안 돼요. 1 들어가도 되지. 2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2 들어가도 되잖아. 3 들어가도 되고 4 들어가도 되고 그죠? 5 들어가도 되고 그죠? 6 되고 7 되고 8 되고 9 되고 다 들어가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것도 참이 되는 게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3번은 참일까 거짓일까? 3번. 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1 이하다. 1 들어가면 되니까 참 아닐까요? 그렇죠? 1 들어가면 참 되잖아. 그죠? 그럼 참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왜? 어떤 x에 대하여 그랬기 때문에. 어떤 값에 대해서는 저게 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들어가면 참이 되니까 이 명제도 참이에요. 그럼 수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되고 그게 어떤이에요. 여기 주어진 전체가 1에서부터 9까지인데 그 중에서 참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럼 모두는 다 돼야 돼요. 그러면 4번은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2는 3 이상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것도. 1부터 9까지 다 되는 거잖아. 참이야. 근데 5번에 어떤 x에 대해서 x-5는 5 이상이다. 이거는 여기에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알았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래서 5번은 거짓인 거예요. 알았죠? 5번 했고 그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아까 이렇게 두 줄 화살표를 쓴다고 하는 거는 명제가 참이 될 때에 두 줄 화살표를 쓴다 했어요. 근데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집합 P 진리 집합이 Q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이 되면은 그게 참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P 집합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게
이 절대값 x 빼기 1이 a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절대값 x 빼기 1이 a 이하다라고 하는 건 a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풀면 돼요. 부등식을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로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 1, 1을 더해주면은 x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a보다 크고 뭐보다? 1 더하기 a보다 작으면 돼요. 알았죠? 이게 q의 범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자, 1 빼기 a하고 1 더하기 a가 여기 있어요. 이게 q 집합입니다. 라지 q. 그러면 p 집합은 어느 거냐면 요거예요. 3하고 5 사이. 그러면 3하고 5 사이가 요런 식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그지?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3이라고 하는 게 1 빼기 a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1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5보다 크거나 역시 같아도 됩니다. 이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알았죠? 그럼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a의 범위를 찾으면 자, a가 얘는 이상이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그리고 동시에 1 더하기 a가 5 이하니까 a가 얼마보다 이상? 4 이상이면 돼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4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2 이상이에요. a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 이상이고 4 이상이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어느 게 돼야 되냐면 a는 4 이상이 되면은 저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4 이상이면 이렇게 범위가 쏙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6번도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대우명제라고 했는데 대우명제가 거짓인 명제는 어떤 거냐? 자, 대우명제를 한번 적어봅시다. 기역의 대우명제. 기역의 대우명제는 요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어떤 거냐면은 a가 2보다 이하거나 또는 b가 2보다 이하 이면 a 곱하기 b는 어떻게? 4 이하이다. 이렇게 쓰는 게 대우명제입니다. 일단 대우명제부터 먼저 한번 다음 써봅시다. 그 다음 니은은 대우명제가 어떤 거냐? 요것도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명제의 부정 a가 2 이하 또는 b가 2 이하 이면 a 더하기 b는 4 이하다. 이렇게 써야 돼. 요게 대우명제.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대우명제 한번 써볼래요? 세 번째 것도 대우명제를 한번 써보면 요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면 a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3보다 2하고 a는 1보다 커야 되네요. 1보다 크고 3 이하이다. 이렇게 대우명제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가정, 이면 뒤에 있는 거는 결론입니다. 그 가정하고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자리를 바꾼 거예요. 부정해서 자리를 바꾼 게 대우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기억해 보면은 A가 1이고 B가 만약에 2면 A가 2 이하고 B가 2 이하인데 두 개 곱했는 거는 얼마예요? 두 개 곱했는 2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를 잡으면 안 되고 요거 또는이니까 요거는 만족하는 건데 얘는 만족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B를 5를 잡았어요. A는 1로 잡고.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1 곱하기 5를 하면은 5가 되니까 4보다 이하라는 게 거짓이 되겠죠. 자, 여기에 또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은 앞에서 집합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A 또는 B라고 하는 거는 A나 B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응? 어느 게 또는이 없어?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만족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둘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라고 있으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A를 1로 잡고 B를 5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개 곱하면은 이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인 명제예요. 그럼 이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뭐가 된다? 똑같이 거짓이에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거짓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도 예를 들어서 A를 뭐로 잡고 A를 마이너스 1로 잡고 A를 마이너스 1로 한번 잡아봅시다. B를 얼마로 잡냐면 B를 뭐 6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이고 B 6을 잡아도 되는데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니까 4보다 이하라는 게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둘 다 거짓인 명제예요. 참이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디귿의 명제를 지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1하고 2 사이라는 범위가 돼요. 1하고 2 사이면 1하고 3 이하다라는 범위 안에 이게 완전히 포함이 되죠. 그죠? 아까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 했냐면 이렇게 두 줄 화살표를 보내서 참이라는 게 확실해진다 그랬어요. 진리집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의 명제도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세 개의 명제 중에서 참인 명제는 뭐밖에 없냐면은 대우가 거짓인 명제는 기역하고 니은 두 개가 거짓이고 디귿은 참이에요. 알겠죠? 이게 대우 명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는 것 중에 대우 명제가 중요합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그 참 거짓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 자, P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P이면 R이다가 참이면 요렇게 두 줄 화살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참이면 또 뭐도 참이라고 할 수 있냐면 대우 명제 not R이면 not P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확실히. 적어라. not R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게 참이래요. 예,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이거? 이거를 읽을 때 not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not P가 지금 연결이 되죠. 두 개가. 그러면 not R이면 not Q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A면 B이다, B면 C이다. 그러면 A면 C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단 논법이거든. 그래서 not P면 not R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고 또 not P면 not Q이다. 이게 참이니까 이거 두 개가 연결돼요. 연결되어서 바로 not R이면 not Q이다.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럼 이게 참이면 또 이거의 대우명제, 얘의 대우명제가 뭐냐면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알겠죠? Q이면 R이다.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거 찾아봅시다. 요거 있죠? not R이면 not Q이다. 요거 참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다른 거는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참인 거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요 5번 명제가 항상 참이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9번하고 11번도 그렇게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아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P하고 Q가 있는데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P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P가 화살을 맞습니까? 화살을 쏩니까? 맞죠. 맞는 거죠. P를 흘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P가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럼 진리집합은 어디로 포함돼야 된다? 화살을 쏘는 쪽으로 진리집합이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Q 진리집합, P 진리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요게 Q 진리집합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Q 진리집합을 한번 표시해 보면 3보다 작다 또는 4 이상 5 미만이다. 이게 Q 진리집합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해야 된다? P 진리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P가 더 커야 돼요? 더 작아야 돼요? P에 속하려면 Q가 P에 속해야 돼. 그럼 Q가 커요? P가 커요? 아니, Q가 P에 속한다. 아, P가 P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럼 P 진리집합이 어떻게 있어야 되면 이렇게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속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5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 Q 진리집합이 P 진리집합에 속하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5가 최소값이에요.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알았죠? 필요 조건. 그 다음 15번 문제. 이번에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대요. 자, 적어보세요. P, Q라고 했을 때 P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P가 화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쏘아요? 맞아요? 쏘아야 됩니다. P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은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집합이. 알았죠? 자, 아까 P 진리집합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 절대값이 1 이하니까 x 빼기 a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럼 양변에 a를 더해주면은 a 마이너스 1 x a 플러스 1 요게 x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진리집합이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요 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x가 10보다 작다. 이게 Q 진리집합이에요. 이게 Q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앞에 처음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라지 P, 이거를 참이되게 하는 거를 라지 Q 이렇게 써요. 네, 이건 집합을 얘기할 때 기호고 이건 지금 조건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조건 얘기할 때 대문자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약속이 대문자로 쓰는 거는 집합,
네, 소문자로 쓰는 거는 조건 이렇게 앞에서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Q의 진리 집합이 10보다 작다라는 집합 안에 P 집합이 속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야 돼요. A-1 여기에 A 플러스 1 이렇게 P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럼 이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10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A 더하기 1이? 이 A 더하기 1이 10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이렇게 포함되려면 작아야 되잖아. 작아야 되는데 같으면 돼야 안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A 더하기 1은 무조건 10보다 그냥 작은 값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9보다 작다. 이게 범위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최대의 정수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8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요게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요거는 개념 앞에 개념을 개념이 되게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요거를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0분까지. 알았죠?